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안녕하십니까, 신홍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2월 경마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자, 2월 13일 토요 경마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휴장을 했습니다. 구정 어떻게 휴장을 잘 보냈는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죠. 네. 또 신병훈이 형과 원정일이 형도 잘 보내셨죠? 네, 잘 쉬고 왔습니다. 쉬었죠? 잘 마음은 쉬었는데 마음은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휴장전 경마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쉬는 게 아니었어요. 경마가 마음같이 네. 생각대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사실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마필들의 어떤 그 결과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마지막 경주 금토일은 저희가 추천드렸던 마필들이 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마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흘러간 건 사실이에요. 자, 한 주 쉬었습니다. 쉬었기 때문에 이번 주 또 그 레이팅이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번 주 그 앞으로 계속 경마가 상당히 까다롭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빨간색 배당, 네. 저 배당 10배 이하의 배당으로 끝나는 경주가 하루에 한 너댓 개는 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마사회 측에서도 레이팅을 이번에 이제 많이 수정을 하면서 어떤 매 경주 코차 목차 이렇게 한번 경주를 한번 짜 보겠다. 그래서 저배당보다는 중배당 이상. 그러니까 경마 팬들이 사실 큰 돈을 갖고 와서 경마하시는 분들보다는 30에서 50, 50에서 100 요 사이에 갖고 오셔가지고 그래도 2, 3만 원 사서 50배, 100배 그런 맞히는 그런 기분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느끼게끔 만들어 보겠다는 게 마서의 생각 같은데 여하튼 상당히 이번 주도 혼전도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마사에 이렇게 짰으니까 저희도 그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편성 자체를 이제 잘려고 짜는 게 아니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레이팅이 지금까지는 20점 차이였는데 41부터 60일 했다가 이제는 35부터 50, 15점 차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승을 하면 바로 그냥 3위군에 올라가 버리기 그쵸. 때문에 더불어서 우승하는 말들도 크게 이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조금만 이기려다 보면은 이변도 나고 이런 게 이제 경마 분위기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편성이 쭉 봤잖아요, 우리 마번 잡을 때. 네, 그렇죠. 이제 기존에 있던 레이팅 점수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초기화를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 중량의 차이가 확실히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기존에 뛰었던 그 레이팅을 가지고 현재 있는 변경되어 있는 레이팅을 가지고 뛰기 때문에 직전에 한 55kg 달았던 게 플러스 2kg가 들어가서 이제 57kg로 뛰었다든지 그런 변동 차이가 상당히 좀 세밀한 부분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 금요 경마죠. 네. 그 방송 승부 경주로 10경주를 잡았는데 제가 노렸던 말이 지금 보니까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참 깜깜합니다. 갑자기 취소하셨네. 자, 승부 경주는 이제 전반부 경주에서 2, 3, 4경주가 있고요. 중후반부로 넘어가서는 7경주, 9경주, 11경주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고, 자, 토요 경마는 12개의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그 일요일은 또 11개의 경주가 시행이 되죠. 네. 자, 일단 제주 경마 현장에서 또 힘을 실어 드리겠고, 일단 방송에서는 서울 경마 위주로 해서 한번 토요 경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한 주 쉬었습니다. 추석까지 이제 한 7개월 남아 있죠. 네. 쉬는 날이 없는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2월 13일 토요 경마 1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자, 1경주 시내마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만만히 볼 경주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일단 처음부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마이 상당히 좀 빡빡하게 진행될 거고 아마 1경주부터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흘러갈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오바마 금소화라는 마필인데요. 일단 금자 들어가면 대충 좀 느끼실 겁니다. 아, 어디쯤 말이겠구나.
검빛 말이 되겠고 싱그러운을 잠합니다. 그리고 포리스트 캠프 이제는 사망을 했는데 포리스트 캠프하고 조합이 되면서 예전에 요 전에 나왔던 싱그러운 범위가 좀 싸게 구입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1억 싱그러운이 워낙 자마들이 잘 뛰었기 때문에 우화 등선이나 싱그러운 아침이나 좀 잘 뛰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검빛에서 구매를 안 하다 이번에 이제 검빛 구매 말이 됐는데요. 또 이제 뭐 어찌 보면 좀 연대가 없었던 7조에 소속이 되고 또 7조 소속이 되면서 박우른 기수가 미리 예약이 돼서 승부사 기질이 있죠. 데뷔 전부터 본인이 직접 새벽 쪽에 훈련을 하고 주말부터 강도를 올렸는데 마체 자체가 훌륭해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딱 보니까 말이 이렇게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딱 후드러 파서 앞에 가서 돌기에 딱 좋은 스타일로 보입니다. 박우른 기수 굳이 그런 조교에 맞춰서 훈련을 했고 마무리 조교까지 했는데 주행검사 때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렇게 선두권 외곽을 쓱 감아도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마무리 병합까지 진행을 해서 데뷔전부터 요거는 아낄 이유가 없다. 오바마 금소와의 데뷔전 승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빛 소속의 마필입니다. 네. 검빛 예상지에서도 뭐 대가리 잡을 정도로 뭐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금소와라 마필 430kg대 싱그러운이란 마필 자체가 체구가 크지 않죠. 그렇죠. 그 말 자체도 워낙 작았었죠. 자, 일단은 나름대로 1억짜리 말값 주고 구입을 한 만큼 뭐 데뷔전부터 곧장 박우른 기수 안장으로 뭐 승부가 되는 마필이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네, 4번마 그랜드 매직입니다. 주행검사 당시 발주가 조금 불안했었는데 불안한 발주 이후에 끌고 가는 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매니피자마 6천만원짜리 가지고 있는 능력을 돈으로 매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매니피자마 6천만원짜리 믿어 못 믿어 하겠습니다만 이번 경주에 그랜드 매직은 자 따라가는 작전이 아닙니다. 분명히 앞선에서 전개를 할 것이고 자 그런 모습을 주행검사 당시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마필 체형 자체가 목이 상당히 두꺼워요. 단거리에 적합하다는 거죠. 4번마 그랜드 매직 첫 경주부터 기대해 보겠습니다. 18조 소속의 마필이고요. 김혜선 기수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김혜선 기수가 주행검사를 통과를 시켜놨고요. 자 역시 이 마필도 매니피자마로서 6천만원짜리 매직 파티와 매니피 일단 18조 소속 뭐 김혜선 기수가 휴장 전에도 상당히 열심히 탔기 때문에 지금 서수훈 기수가 부산에 내려가 있죠. 네 그렇죠. 뭐 그동안에 작년도에는 뭐 서수훈 기수, 김혜선 기수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두 기수가 이제 뭐 사기이기 때문에 역시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드리면서 많이 좀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이없는 경주도 많았어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김혜선 기수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타고 있는 상황 속에 역시 이 마필도 데뷔전 준비를 상당히 잘 하고 나왔고요. 일반 천지성공이란 마필 자체도 이제 1번 게이트 2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만식 등짝이기 때문에 뭐 1번 게이트 또 하만식 기수가 600승 달성을 했습니다. 600승 달성을 굉장히 어렵게 했기 때문에 또 52조 김동윤 주기사와 하만식 기수 굉장히 뭐 두 기수 간에는 친하죠. 그렇죠. 일단 완식에 태워서 1번 게이트 2점 살려볼 수 있겠고 복병만도 뭐 복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외곽 있는 문세영 안장 12주 만에 나온 에클레어 휴머란 마필이 일단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게 변수인데 직전에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진 아쉬움 속에 다카시에서 문세영으로 바꿨기 때문에 저는 역시 문세영 기수가 올라가 있는 자 휴양 마필입니다만 에클레어 휴머 요게 이번 경주 외곽에서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5번 금소와 4번 그랜드 매직 54 여기에 12 자 에클레어 휴머 요 마필까지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300 국산 2등급 제2경주입니다.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고 저희가 오늘 2, 3, 4경주로 승부처로 전반부 잡았는데 과연 신병훈 의원이 어떤 마필을 노리고 왔고 또 맞고는 또 어떻게 조합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경주도 1경주 약간 비슷한 1300m 6등급 안말 레이스입니다. 완벽하게 머리가 없는 경주고 자 지난 경주 때 휴양하고 나와 3착을 했던 8번 슈퍼 라이언이 조금 더 이제 인기를 얻을 것 같고요. 3번 베스트 라이프, 뭐 10번 베스트 탄생, 여기에 뭐 2번 챔프하트, 4번 리틀 엔젤스 좀 엇비슷할 것 같습니다. 인기도가. 그중에 신병훈이 노리고 들어온 말은 바로 4번 리틀 엔젤스인데요. 요게 이제 3착, 4착 마신차 없이 될 때만 해도 상태가 좋았다가 그 다음부터 조금씩 조교 강도가 떨어지면서 인기마로 팔리고 몰락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휴장 기간 내내 33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휴장 전부터 조교 강도를 아주 대폭적으로 끌어올려갖고 제가 이 말을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조교를 이렇게 가볍게 하는지 모르겠다. 스피드가 살아있는 걸 조금 더 강하게 뽑아냈으면 했는데 그런 조교가 딱 진행이 된 가운데 다카시 기수가 직접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요게 체중 변동만 이렇게 강하게 했는데 없다. 그렇다면은 휴장 전에 다카시기에서 조금 부진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마방에서 잘 만들어 놓고 다카시 기수가 호흡을 맞춰봤고 마무리까지 갔던 요 4번마 리틀 엔젤스 머리 없는 경주 속에서 요놈 놓고 때리고 받치면서 오늘 첫 번째 A급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전적을 보면은 뭐 다카시 기수, 이찬호 기수, 그리고 니콜라 기수 이렇게 계속 인기마로 팔리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자, 이번에 다카시 기수에게 다시 넘어왔고요. 다카시 기수 뭐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올라가 있는데 최근의 경주 인기마로 팔리고 부러진 아쉬움 속에 이번에 한번 다카시 안장인 리틀 엔젤스 이마피를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승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3월 리틀 엔젤스 선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자, 이 경주 첫 승부 한번 신병훈 의원께 힘을 한번 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이번 3경주는 이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승부가 되겠습니다. 뭐 승부라기보다는 이제 뭐 한방 때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현장에서 배당파 흐름을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일단은 5번만 용총이란 마필 5번 용총이란 마필을 배팅의 중심에 놓고 일단 공략을 할 생각이고 용총에 붙이는 후창마 찾기 경주입니다. 아무래도 용총에 붙여서 이 마필 저 마필이 좀 팔려줄 것 같은데 혹시 노리고 온 마필 한 마리가 딱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거는 뭐 현장에서 배당에 관계없이 그냥 한 방으로 한번 때릴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1번마 초원의 참가가 게이트를 상당히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좀 주목을 하고 싶고 호병마 쪽에서는 6번마 대보배 정도가 한번 제가 이동 기수와는 사실 사대가 좀 안 맞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인기마로 팔리고 못 들어왔는데 이거만 현장에서 한번 정리가 된다면은 뭐 1번 초원의 참가 뭐 현장에서 한번 더 지켜보면서 용총에 붙이는 한 방으로 한번 때려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말 중에서는 보병마 일단 뭐 배당을 낼 수 있는 말필이 과연 뭔가 한번 찾아봤는데 사실 외곽에 있는 뭐 연례 백선 아일랜드나 마필도 10만대 망가진데 싹수가 있어 보입니다. 현장에서 한번 더 배당마도 한번 있나 한번 더 지켜보겠고 일단 5번 용총에 붙이는 한 방으로 해서 3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300 6등급 자,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승부입니다. 네, 이번 경주 13마리 혼전도가 조금 있는 자그러한 경주입니다. 라스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 3두를 좀 강하게 봅니다. 5번마 테이크 찬스, 7번마 엘리트 퀸, 9번마 골드 챔프. 뭐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게 9번마 골드 챔프죠. 박으른 기수 안장이고 57kg 부담 중량 이겨봤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강하게 봅니다. 선행출하에 맞설 수 있고요. 자, 포인트는 요거죠. 1300m 어떤 마필이 골드 챔프와 같이 한번 손을 잡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 자, 요게 포인트인데 그래도 발주가 조금 더 나은 7번마 엘리트 퀸 쪽으로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네, 골드 챔프가 만약에 선행을 가서 직전 경주 잘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가 1300m 라스트 취입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의 어떤 중심적인 레이스 흐름이 되지 않을까. 선행 갈 수 있는 마필도 중요하지만 라스트 힘이 좋은 마필 쪽으로 공략을 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엘리트 퀸이요? 네, 그렇죠. 박태준 기수. 이번 주 보니까 이상혁 기수가 많은 마필에 좀 올라가 있습니다. 애매한 말들, 인기마들. 엘리트 퀸을 최근에 탔던 기수가 이상혁인데 일단 안장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박태종으로. 자, 일단은 4경주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승부입니다. 전반부 한번 시원한 적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로 갑니다. 1000m 혼합 4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6번 스위트로피와 7번 티즈킹. 저희가 이제 마번을 잡을 때 신병훈 형과 그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휴장 전에 으르니와 박우른 기수가 앞에서 심하게 싸운 경주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러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일단 선행마가 비오바람, 스위트로피, 티즈킹 일단 3마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네, 일단은 누가 선행을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비오바람이 지난번에 외곽에서 나간 스피드를 보니까 정말 뭐 무서웠기 때문에 아마도 박태용 기수라면 일단 선행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스위트로피가 티즈킹이 지난번에 선두권에 쭉 가속을 붙여서 이렇게 앞선에 나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외측에서 또 안쪽에서 한 번만 블랙 시가까지 1000m이기 때문에 어떤 레이스 흐름이 나오냐인데 저는 6번만 스위트로피를 좀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티즈킹도 있고 비오바람이 있습니다만 지난 경주 14번 게이트에서 앞에 갔다라는 점은 있습니다만 그전 경주 때 정현 기수가 몰았을 때를 보면
선행만 하기보다는 안으로 좀 기대는 맛이 있다 보니까 선행을 갔을 때 훨씬 더 많이 뛰는 거죠. 앞에 붙여놓고 때리는 거랑 뒤에서 따라가려면 한번 이렇게 제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운데 박오른 기수가 올라가는 가운데 핸디가 오히려 떨어진 52. 물론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에 개념은 됩니다만 일찌감치 박오린 기수가 이제 예약을 받고 본인이 이 말의 스타일을 알고 타고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기대는 걸 알고 탄다라면 1위 나가든 7위 나가든 외곽의 9나 4까지 오히려 힘싸움이 1000m에 나타났을 때는 52 말 그대로 빠따로 한번 뽑아낼 수 있는 6번마 스윕 트로피의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의룬이와 김혜선 과연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궁금하고 일단 우리 신병훈 의원은 스윕 트로피의 선두권 운약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주 뭐 눈에 두드러지는 삼두의 선행마가 있죠. 이 삼두가 선행을 갔을 때 또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9번마 어카운트 어필이라는 마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 레이스에 걸렸어요. 휴양을 갔다 왔고요. 장상 카우보이, 통일대박 직전 경주에는 인기 1위권까지 팔렸다가 못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임기현 기수가 최선을 다한 말몰이에서 아쉬웠다. 상대마들이 잘 뛰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노림수가 있다. 지난 경주처럼 결대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 앞선에서 지지고 볶고 싸웠을 때의 라스트 걸음이 어떤 마필이 가장 좋느냐, 그리고 끌고 가는 힘이 어떤 마필이 이런 빠른 페이스를 잘 쫓아가느냐, 9번마 어카운트 어필을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기수로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임기현이 이번 주 많이 탑니까? 안 타는 걸로 알고 안 보이는데요? 그 어깨 핀 제거 수술이 있어가지고 기승이 없네요. 네. 그럼 이번 주 한 달, 2달 정도? 아 그래요? 네네네. 좋습니다. 임기현 기수가 좀 쉬어야 돼요. 최근에 말 트는 거 보니까 좀 쉬면서 마음을 좀 다시 다져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많이 좀 실망스러운 어떤 경주를 많이 보였는데 전개를 잘 못 풀어요. 전개를 만나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도대체. 뭐 어쨌든 병원 또 한번 가봐야 되니까.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황종우 있습니다. 황종우. 우리 신병훈 의원이 한 3주 전에 황종우 기수를 방송에서 강력 추천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황종우 오늘은 또 세게 안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데 기수까지 그런데 뭐 복병 배당. 복병도 복병 뭐 나름의 값어치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6번 9번이다. 배당마가 뭐가 있을까요? 티즈킹, 비오바람. 어차피 다 인기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마가 싹 다 무너져야지 이제 배당이 나타나는 거죠. 안쪽에 2번 장산불패 정도가 이제 앞이 좀 싸울 때 네. 안쪽 선입. 복병이라면 요건데 요것도 부중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경주가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선임마를 저희가 불러드릴 정상인데 네. 선임마들은 또 뭐 공백이 있던가 핸디가 올라갔던가 이런 게 있고 선행마들은 좋은데 선행마들이 다 만났고 이건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봐야 선행마들 1, 7, 8, 1, 6, 7이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단거리 1000m입니다. 1번 게이트 잡고 있는 비오바람이 게이트를 잘 잡고 있죠. 그리고 6번 스위트로피나 7번 티즈킹이 또 최근의 경주 보여준 액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앞이 치열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은 당연히 이제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 한 발을 쓰는 말에게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마번을 잡을 때는 8번마 황금천하를 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황금천하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은 앞이 싸워라. 일단은 뭐 우른이도 그렇고 혜선이도 그렇고 박태종도 그렇고 일단 좀 싸워라. 싸우면은 어딘가 뭔가 하나 빈틈이 생기면 그걸 이제 황금천하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6번 쏘고 뭐 7번 따라붙고 근데 비오바람 때문에 또 그런 전개가 또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문세영 기수 올라가 있는 황금천하가 역시 앞이 치열했을 때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저는 8번만 황금천하만 현장에서 한 번 더 한번 지켜보면서 오경주 풀어갈 생각입니다. 자, 6번 스위트로피, 9번 어카운트 어필, 8번 황금천하 이렇게 세 마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경기입니다. 1200m 5등골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도 애매한 선행마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뭐 가장 빠른 거는 안쪽 2번마 윤한초가 있기 때문에 윤한초가 어느 정도 선행권은 끌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거기서 윤한초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개나 이런 핵심으로 본다라면은 이 오바마 최고 비수리 찬스를 저는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또 말씀드리면서 이상혁 기수를 좀 체크해드렸는데 지난 경주 때, 그지난 경주 때는 계속 이 말 자체가 안으로 기대는 게 워낙 심하죠. 페로비치 기수 때도 그걸 못 잡아냈었고 지난번 경주도 역시 이상혁 기수가 처음 타면서 이제 그런 걸 못 잡았고 요번에 새벽 조교를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면서 기대는 모습을 많이 잡아냈다. 어차피 자리만 잡았을 때 끝걸음은 검증을 받은 말이고 이번 경주가 승군전 아니면 확실함을 주지 못하는 선행형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게이트까지도 5번 게이트 이상혁 기수가 타봤고 직접 또 새벽 조교 훈련을 다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수에 대한 뭐 믿음감이 좀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또 이상혁 기수가 혼전 속에서 한 발에 쓰고 또 배당을 중배당을 또 연출했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오바마 최고 비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조조교사가 뭐 이상혁 기수에게 무슨 뭐 고마움을 느꼈는지 계속 태웁니다. 그러게요. 못 들어오는데 불구하고. 이찬호 기수가 돌아왔죠. 네, 이번 주 일단 돌아왔으니까 이번 주까지 못 되면은 뭐가 있겠죠? 하여튼 이상혁이가 구조마방의 인기말을 타고 들어온 것보다 부러진 게 훨씬 많아요. 들어온 게 있나요? 들어온 게 없을 겁니다. 뭐 안 팔리면 들어와요. 안 팔리면. 구조말 가지고 구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올해 들어서 유일하게 구조가 어쩌면 상금을 기본적으로 보는 마방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입상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때 봤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마지막 경주가 뭐 하나가 오길래 저게 그렇죠. 이번 그러니까 1월 달에 32마리 나왔는데 2차간에 한 마리도 안 들어왔어요. 네, 없어. 단 한 마리 제가 한번 노렸었거든요. 하나는 오지 않을까 하나는 오지 않을까 하나도 못 했는데 왔습니까? 단 하나도 못 왔습니다. 지금까지 2차간 빵이네요. 복순율 빵. 이야.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금이 제가 알기로 구조가 1월달에 600만 원인가 돼요. 근데 구조는 항상 꾸준하게 그쵸. 상금을 벌거든요. 뭐 아무리 못 벌어도 4, 5천씩은 버는 마방인데 요 정도까지 됐으면 이제는 뭔가 2월까지 됐고 이제 명절이고 또 2월달 경마가 3주 경마거든요. 그러면 상금을 더 벌어야 될 게 많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요. 일단 최고 비설 이상혁. 저는 뭐 일단 놓고는 못 가겠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이상혁이라서. 그렇죠. 또 어느 정도 또 팔리니까 아예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또 팔리는 말이니까. 가시죠. 네. 이번 경주 뉴난초가 아마 선행을 주도할 겁니다. 그러면 직전에 선행을 가서 좋은 거를 보여줬던 삼정 가디언의 전개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번 경주 6번마 화이트선을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해드릴게요. 장철 기수가 그런 실수가 잘 없습니다. 출발 이후에 등자가 똑 빠져가지고 추진을 못했어요. 자,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13초 6까지 SF 타임 13초 6까지 나오는 마필인데 어떻게 보면 좀 잘 됐다라고 봐요. 등자가 빠지면서 추진을 못했고 힘을 참으니까 라스트에 날라오면서 우승을 거머졌던 자 그런 마필. 어떻게 보면 입증이 됐다라고 할까요? 몰에 대한 적응력이 상당히 좋아졌다. 6번 화이트선은 이번 경주의 라스트 취임력으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수아라 여왕 이걸 좀 보고 있거든요. 마번을 잡을 때도 좀 세게 잡았고 화이트선 최고비술 6번 5번 5번 6번 액면이 두 마리가 일단 좋습니다. 좋고요. 수아라 여왕은 이제 지난번에 비인기마 이게 이제 날라오면서 대가리 마필 속도 신호와 붙여가지고 20배 쌍은 컸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게 대가리 쳐서 수아라 여왕이 이제 문정균이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는데 보답 능량이 52.5입니다. 지난번에 55를 달고 뛰었는데 이번엔 부중이 내려왔고요. 저는 수아라 여왕이 다시 한번 외곽에서 뭐 문정균수가 한 번 더 올라가 있고 부중도 내려왔겠다. 이게 한 번 더 온다면은 역시 또 중배당 막권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신화는 수아라 여왕을 이번 경주 말씀드리면서 자 5번 최고비술 6번 화이트선 10번 수아라 여왕 이렇게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경주 중에 보이는 보병마가 있으면 또 보병마를 위주로 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7경주는 이제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7경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 인사 올리겠습니다. 2월 13일 토요일 자 2월의 첫째 주 서울경마입니다. 원정일 전반부 4경주와 7경주를 승부경주로 잡았고요. 특히나 이번 7경주가 메인급 승부처고 4경주 준메인급 승부처로 잡아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잡은 이유, 아마 현장에서 6번마 찬마가 지난 대상 경주에서 꼴찌는 왔습니다만 기본적인 잠재력 측면에서 자 인기마로 팔릴 마필입니다. 그런데 자 토요경마에서 자 메인 승부 잡은 이유는 6번마 찬마를 놓고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벌일 수 있는 걸음이 있는 마필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사실상 제대로 타지 않았던 마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6번마 찬마가 기준이 아니고 주력이 아니고 반주력이 아니고 이번은 그냥 가져가는 마필, 들어오면 아쉬우니까 그냥 가져가는 마필 6번마 찬마는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언급을 좀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고, 자, 언제나 확실하게 노리고 있는 마필 3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축이 있고 주력 때릴 마필이 있고, 자, 단단하게 받쳐갈 마필이 딱 3마리가 있어요. 자, 크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자, 그 마필을 위주로 가져가면서 6번마 찬마는 정말 걸쳐만 가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요. 지난 경주 정말 쓰레기같이 탄 이 어떤 아쉬운 모습, 거기에 레이스도 상당히 강했고 그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이번 주에도 뜁니다. 당연히 인기마죠. 자, 그 마필들과 정말 불과 착차 얼마 없었던 그 마필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자, 현장 자신있게 준비한 자 2월의 첫 번째 휴양 이후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는 토요경마 7경주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좋은 배당, 좋은 적중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활경입니다. 1200 국산 5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또 마번을 잡다 보니까 이상혁 기수가 또 먼저 튀어나오네요. 자, 이상혁 기수가 뭐 저는 그냥 그렇게 보겠습니다. 뭐 성적이 안 좋으니까 저도 자주 안 불러드렸고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세게 안 부르려고 했는데, 굳이 제가 보이는 말을 막 안 불러가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마번을 뭐 뒤에 잡던가 이랬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마번 자체를 앞에 잡았다는 거는 그만한 또 조건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1번 게이트를 잡은 1번마 슈퍼 엔젤입니다. 나름의 이제 외측 인기마들이 있는 가운데 여기 이제 인기마로 한번 팔리고 부러지고 이제 비인기마로 2번을 팔리고, 요번에 아마 1번 게이트니까 조금 더 팔릴 것 같은데요. 이상혁 기수가 지금 뭐 연달아서 지금 5번째 기승입니다.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뭔가 좀 결정타가 아쉬웠던 말. 자, 자리를 아예 못 잡고 또 요 근래 들어 체중이 또 계속 빠지면서 졸전이었는데, 당일날 체중은 좀 봐야겠습니다. 원래 체중 자체가 450kg 중반 정도 나왔어야 되는 말이고 중간 체중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마무리 병합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번에는 초반에 자리 잡기가 훨씬 더 좀 수월해졌고, 1200이긴 하지만 1200에 맞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점점 실전을 거듭하면서 빠른 경주에 적응을 하면서 마지막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끝걸음 자체, 예전에는 선두권에서 앞선 버티기였더라면 이젠 따라가면서도 끝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1번마 슈퍼엔젤, 당일 체중만 딱 불어나면 이상혁 기수라도 요거 한번 놓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슈퍼엔젤이요. 네. 1번 게이트 2점. 그래요. 가시죠. 네, 발주의 어떤 강화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시 슈퍼 시리즈 때 슈퍼 브로드라는 마필입니다. 문성 기술 안정이 교체가 됐고 부담 중량은 올라갔습니다만 지금까지 뛰어온 상대들은 상당히 강했다. 자, 승급전 이후에 최근 좀 기복을 보이는데, 자, 문성 기수가 직접 마무리 훈련까지 깔끔하게 강하게 훈련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지난 경주는 사실상 인기 4위권까지 팔렸다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거품이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경주 거리를 대폭 줄여서 나오는 만큼, 자, 문세영 빠따의 선입전개 혹은 선행까지도 한번 기습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서 8번마 슈퍼브로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슈퍼브로드 문세영 기수로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부중이 올라갔는데 일단 안장은 든든해졌습니다. 문세영 기수 처음 기승하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1번 슈퍼엔젤 그리고 8번 슈퍼브로드 두 마리 말씀해 주셨고, 나머지 말 중에서는 명성제국이라는 마필에 이제 빼로비치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기순위 2위로 팔렸습니다. 선두권 공략을 나갔는데 막판에 아쉬움을 남겼고요. 자, 이번에 명성제국 부중은 비록 올라갔지만 빼로비치 기수를 한 번 더 불러 태웠다는 점. 그래서 저는 명성제국이 역시 팔리는 마필 중에서 한 번 더 빼로비치 안장 속에 강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마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신화는 9번 명성제국을 이번 경주 말씀드리면서 1번 슈퍼엔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짭짤한 준배당 막권 나오겠죠?
저는 일이 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래요? 느낌이. 많이 팔릴 것 같습니까? 마반 세게 잡았습니까? 아니 저는 네 번째 잡았는데 좀 마지막에 잡았는데. 저는 이상혁이라서 일단.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건 있는데 편성상 1번 게이트고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7, 8, 9 알고 이제 1, 2 잡힐 텐데 저는 현장에서 왠지 바람이 좀 많이 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 안 팔리는 말했으면 저는 뭐 불안한 게 없었는데 지난번에 편성이 셌어요. 와이키키 골.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그전에 요번에 창세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요번에 좀 바람이 불 것 같고 이번에 또 승부도 할 것 같고 이제 가서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싸움이 아닐까 생각이 그래요. 드네요. 일반 슈퍼엔젤에 들어온다면 뭐 기본적으로 중부당 막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리더라도 일단 이상혁이라서 현장 가면 믿어 못 믿어요. 지난 경주 끝걸음 보면은 분명히 최선을 다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1번 슈퍼엔젤, 8번 슈퍼브로드, 9번 명성제국을 말씀드리겠고 자, 구경주는 이제 신화가 준비한 한배탑시다 승부가 되겠습니다. 구경주는 뭐 한방 직전에 아쉬움 남긴 마필이 있기 때문에 한방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3일 토요경마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1300 혼합 4등급 경주고요. 오늘 토요경마는 3경주 한방, 구경주 한배탑시다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구경주. 그래, 이번 경주 구경주요. 일단 충마 선정이 중요한 가운데 저는 지난 경주 인기순위 1위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재걸음 선보이지 못한 마필 바로 9번 샴노커란 마필이 있는데요. 이 9번 샴노커가 자 이번 경주 조제루 기수 안장에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진 아쉬움. 이번에 기수가 누구죠? 빼로비치죠. 빼로비치로 기수를 바꾸고 나오는 40조 송문길 마방에 9번 샴노커가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1300m 이번에 샴노커의 종반 직선주로 한 발을 기대합니다. 9번만 샴노커를 강력한 배팅권에 충마로 세워놓겠고요. 9번 샴노커를 놓고 뭐 때리고 받치는 맞건 딱 두 방 보고 왔습니다. 딱 두 방 안에서 압축해서 들어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한 마리 때려놓고 한 마리 맞히는 맞건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배팅의 중심만은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리고 부러진 마필 바로 9번 샴노커가 되겠고 샴노커를 넣고 딱 두 방으로 해서 자 이번 구경주 한배 탑시다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700 부산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가 좀 까다로워 보입니다. 센 말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능성 갖고 있는 말들이 대거 출전을 했는데 이 거리가 1400이 아니라 1700이기 때문에 1700에서 검증된 말이 지금 8번 말 킹크리켓 딱 한 마리인데 킹크리켓이 56.5로 달았기 때문에 하여튼 변수는 좀 여러 가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잘 나가고 있는 말들끼리 붙은 게 이번 경주 포인트인데요. 일단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중거리 자체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7번 말 공룡입니다. 상대 판성이 지금 계속 빠른 페이스를 만나서 뒤에 있다가 앞에 있다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장추열 기수가 실수 없이 뽑아내고 있고 나름대로 20조 말 치고는 마체도 500kg대 좀 큰 말이고 56.5를 연달아 힘으로 뛰면서 능력을 주파했는데 이번 경기가 승군전이긴 하지만 54.5 핸디가 일단 떨어졌고 그리고 강한 조교 계속적으로 강한 조교로 20초에서 충분하게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도 직전에 비해서 한층 더 강도를 올려가면서 힘을 실어냈기 때문에 선두권에 누가 나가든 또 중간에 무빙을 하든 그 힘의 진가 7번 공룡을 상승세 한 번 더 좀 짚어가고 싶습니다. 그래, 공룡이 최근의 경주 상당히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 상승세를 한번 승급전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 최근에 기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부중도 내려왔고요. 네. 공룡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뛸 말이 아니다. 뭐 이제 그러면서 네, 말씀을 드렸었던 마필인데 좋은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는 1700m이기 때문에 경주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8번마 킹크리켓 부담 중량은 많이 올라왔어요. 직전에 뭐 51kg에서 무려 이제 55.5kg라는 부담 고부중을 지금 안고 뛰어야 되는데 마필 자체가 체구가 그렇게 적은 마필이 아니에요. 500kg는 아니지만 490kg대, 490 후반대의 기록을 체중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56.5kg 24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극복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거리 경험도 있고요. 라스트 걸음도 거짓없이 뛰는 마필. 최근 2연타가 우연이 아니다. 현 군에서의 능력 있는 마필 8번마 킹크리켓 추천드립니다. 공룡과 킹크리켓 공룡 두 마리가 되겠고 톡톡여장군이 어떻게 팔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까지 뛴 게 워낙 4연투를 하고 있으니까 최근의 경주 워낙에 잘 뛰어서 네, 워낙 잘 뛰었죠.
에어드랍 같은 말이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이제 올라가 있는데 이제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부중이 비록 올라갔습니다만 이러한 마필들이 일단 안쪽 게이트에 이점을 살려서 기습적으로 한번 때리고 나간다면은 뭐 에어드랍 일단 뭐 잠룡이란 마필이 지난번 기습적으로 한번 성군이가 이제 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에어드랍이 뭐 자기 각질대로 뛴다면은 충분히 여기서 네. 선행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700m에서 앞선에서 한번 버티기를 시도할 마필이 바로 에어즈락이 되겠고 일단 현장에서 에어즈락 한번 지켜보면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일단 오늘 저희가 방송 찍고 있는 날이 목요일인데 일단 목요일 밤부터 비가 내린다는데 이제 얼마큼 내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한번 비가 온다면 또 선행마들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에어즈락을 신원은 일단 말씀드리면서 7번 공룡, 8번 킹크리켓 그리고 4번 에어즈락까지 해서 일단 10경주 추천드리고 11경주는 이제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1경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11경주 제대로 때려가지고 또 후반부 12경주까지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명절 이후 다시금 인사를 드립니다. 2월 13일 토요 경마 오늘의 후반부 메인 승부처는 11경주입니다. 1800 혼합 3군 10마리가 출전하고요. 가장 앞에 있는 2경주의 방송 승부, 또 가장 끝경주 앞에 있는 이번 11경주가 한 놈만 편답니다. 명절 전에 약속드렸던 선물을 좀 못 드렸기 때문에 명절 이후에는 좀 꼭 드려야 되겠고 저도 절치부심해서 이번 11경주 들어갑니다. 자, 저하고는 이제 사대가 좋았던 말들이 좀 출전을 합니다. 외곽에 매직탑이 메인 승부로 한번 잡아드렸고, 지난번에 더센 챔프 한번 잡아드렸고, 또 여기에 멜리스타로 또 한번 잡아드렸고, 여기에 만삭회조를 또 빼면서 한번 잡아드렸던 게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는 좀 아는 말들이 나오고 어쨌건 인기만 접전입니다. 51조가 2마리, 벨리스타 그리고 행복의 나라 41조 2마리, 21조가 2마리가 나오고 나름대로 특급 한장들이 각각 올라갔기 때문에 인기도가 좀 골고루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한 놈의 승부가 중요합니다. 과연 동반 출전하는 말들 그리고 특급 안장들의 교체가 된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 조성권, 여기에 문세영, 페로비치, 김혜선, 다카시, 이상혁까지 골고루 올라가는 그림 신병원이 다 때려봤고 다 뺐던 놈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11경주에서 메인 승부를 잡았습니다. 놓치지 않아도 놓쳐선 안 될 머리와 이번엔 아니다 빼야 될 놈과 이번엔 또 붙여서 때려야 된다 하는 놈들까지 싹 줄여놨기 때문에 딱 하나 본예상 준비한 이번 11경주 토요일 전반부 2경주와 함께 시원하고 화끈하게 명절 이후에 선물로 뽑아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12경주 1400m 2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준비한 마지막 이제 경주고요. 마지막 경주는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오늘 경마가 좀 그래요. 인기 많은 경주라도 만만치 않고 머리가 없어도 또 만만치 않고 왜냐면 인기마들을 뺄 수는 없는데 인기마가 딱 무조건 머리다라는 게 좀 없는 하루라서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좀 계속 한 2번 정도 기다리고 있었던 말 하나가 6번 마 금포 여장군입니다. 이제 이게 부산에 있었던 말입니다. 부산에 그쵸. 27조에 있었던 말이고요. 서울로 올라와서 3조 소속으로 마방을 이적을 하고 박병훈 기수가 1000m, 1400을 뛰면서 이제 원래 얘말이 자체가 예전에 잘 뛸 때는 이제 앞선에 붙여 뛰었었는데 이제는 순발력보다는 이제 적응하는 차원에서 좀 따라가고 있었고 또 게이트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요번에 박병훈 기수가 오히려 올라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병훈 기수가 이번 주에 기승 정지기 때문에 3주에 또 다른 승부사로 유승환 기수가 올라갔고요. 1400을 이제 어느 정도 뛰면서 또 서울주로 2번을 적응한 가운데 52km의 6번 게이트 편성을 보면은 뭐 선행형 스타일들은 있습니다만 딱 부러지는 폭발적인 선행마도 없고 올라오는 말들도 전부 다 힘으로 뛰는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뛰었던 강자들과 뛰었던 그 경험 그리고 52의 저부중 서울에서의 세 번째 승부 6번 막 금포 여장군의 변화된 모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주 박병훈 기수 호흡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유승환 기수 안장이고요. 또 유승환이가 최근에 완전히 물이 올랐어요. 네. 굉장히 열심히 타고 있고 또 이번에 금포 여장군의 안장의 변화까지 준 만큼 유승환 기수가 한번 제대로 때려주면 어떤 최근의 경주 부진 한번 여기서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뭐 이름값으로만 따지면은 1번마 신규 강자, 7번마 클린업 스타가 뭐
보여주고 있는 능력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근데 이제 부중이 좀 높다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외곽의 열돌 피코나이스가 직전에 이제 클린업스타랑 같이 한번 뛰었었는데 그렇게 착 차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정균 기수가 두 번째 기승을 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제한장 이준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철 기수가 용화필은 제가 봤을 때는 호흡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 호흡적인 부분. 자기가 계속 타왔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저는 잊고 싶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더 발휘할 수 있는 열돌 피코나이스를 복병관의 마필로 추천드립니다. 피코나이스가 보병일까요? 팔리지 않을까? 이 경주도 뭐 딱 제가 보기에 일단 7위 아마 최고 인기만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아마 이것도 깜빡이가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아까 마번 잡으면서 신부님과 그 얘기했거든요. 무조건 신규강자 얘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부중이 높아서 이거는 아라하자 아까 물어봤죠. 네. 아라하자. 저도 마번 잡을 때 그냥 하도 이마필에 당해가지고 확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혁이가 또 올라가 있네요. 이혁이 두 번째. 나는 이 아라하자를 이혁이가 탔다고 생각을 안 했고 꼬마가 탄 줄 알았어요. 약간 아 언뜻 보고. 김도중 강호시대가 그러니까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아라하자가 1400이면은 해볼만해요. 한 발이 있거든요. 1400에서 또 과거에 네. 3차가 왔었고. 그냥 1400이면 아라하자가 여기서 충분히 한번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어떤 보병마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마번 잡을 때는 제가 빼먹었어요. 모두에 뺐는데 지금 보니까 아라하자가 2역 안장, 2역 제기승 속에 1400m면 이게 다 해볼만 하거든요. 네. 앞선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역시 막판 뚝심 발휘할 수 있는 아라하자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6번 금포의 정건, 12번 피코나이스, 그리고 3번 아라하자가 마지막에 뭐 이변, 뭐 삼복승 또 낼 수 있는 그런 유지의 마필이 아닌가. 아마도 이제 인기도에서는 밀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라하자는 6번, 12번 그리고 3번까지 해서 이렇게 마지막 경주 한번 관심 마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토요일경마 12경주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 경주 말씀드렸는데 혼전도가 있습니다. 쉽게 볼 편성은 아니에요. 대장이 분명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여하튼 뭐 현장에서 한번 또 해가지고 현장 촉을 또 살려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 저희는 또 일요경마 방송이 있으니까요. 일요 방송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